체홉하면은 뭐 소설가 겸 극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단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많죠. 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든지 뭐 카멜레온이든지 뭐 홀쭉이와 뚱뚱이 뭐 해서 한 400편도 넘게 그 단편 중편 소설을 쓰고 희곡도 그 단막극이 10작품이 있고요. 장막극이 7작품이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극작가 체홉은 딱 4작품입니다. 1896년에 출간된 게 오늘 그 주된 내용이 될 갈매기고요. 그 이듬해 1897년에 바녀 외삼촌, 그다음에 1900년에 세자매, 1903년에 그 벚나무 동산. 체홉은 1860년에 나와서 1904년에 죽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막극이 벚나무 동산입니다. 체홉 장막극 가운데 이 4개의 작품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통적인 의미의 남녀 주인공이 없다. 이를테면 햄릿, 주인공 햄릿이죠. 오셀로, 주인공 오셀로입니다. 맥베스, 권력에 중독돼서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죠. 맥베스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리어 왕,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죽죠. 중요 등장인물들. 리어 왕도 죽습니다. 주인공은 리어입니다. 그런데 체홉 드라마에 오면 바녀의 삼촌, 주인공이 바녀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로. 세자매? 세자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주변의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의 남녀 주인공이 없다. 두 번째는 도착과 출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체홉 드라마에는 장소는 늘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 사람들이 옵니다. 지내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대가 되면 떠나게 돼요. 바녀의 삼촌, 뭐 세자매 예외 없이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갈매기에서도 아르까지나라고 하는 여배우하고 그의 애인인 뜨리고린이 소린이 살고 있는 영지에 옵니다. 소린은 그 아르까지나의 오빠예요. 그 영지에 같이 살고 있는 게 뜨레플리오프인데 여기 왔다가 산막이 되면 그 주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니나가 이 두 사람하고 같이 떠나죠. 그러다 사막이 되면 이 세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작품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하여튼 도착과 출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조상으로.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의 중요한 특징은 지식인 출신들이 드라마에서 거의 등장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무대 뒤에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좀 낯선 말일 텐데 오레스테스 3부작이라고 이제 고전 그리스 극작으로 거기에 보면은 아가멤논에서 보면 그 아내가 자기의 정부 애인하고 짜가지고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가멤논을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그 아버지 원수를 갚는 아들이 오레스테스거든요. 그 친구가 어머니 가슴에 칼을 꽂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무대에서는 안 보여줍니다. 소리만 들려요. 왜?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 가슴에 칼을 꽂는 장면은 너무 잔인하잖아요. 아주 인륜에, 천륜에 어긋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로만 보여주고 사실은 소리로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두렵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여줄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걸 셰익스피어 쪽으로 오면 무대 위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다 보여줍니다. 이걸 체홉은 다시 그리스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이를테면 뜨레플리오프가 이 갈매기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배역인데 자살을 해요. 권총 자살합니다. 근데 소리로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 형태로 무대 뒤의 효과, 다시 말해서 극적인 사건을 체홉은 굳이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적이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전과 실현의 시약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운명 같은 경우를 스스로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언어를 통해서 앞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스스로 객석에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갈매기 2막에서 뜨레플리오프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갈매기한테 총질을 해서 갈매기를 죽여요. 쏘아 죽여서 그 갈매기를 들고 니나가 앉아있는 벤치에 다가와서 니나의 발치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도 이렇게 자살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가 사실 좀 길어요. 2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뜨레플리오프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장인물들의 운명을 알죠. 일막에서도 마찬가지. 니나는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요. 큰 무대에 서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할 거라고 하는 걸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고 싶은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를테면 세자매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자매가 모스크바에 가고 싶어 해요. 모스크바가 고향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로, 그 흉악한 고장으로 이사와서 거기 눌러 앉게 된 건데,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 이야기를 비웃기라도 한 것처럼 다른 등장인물들이 허허 이런 식 웃음소리, 말도 안 돼, 무슨 헛소리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들이 고향에 못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뚜젠바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20, 30년쯤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네이가 듣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쯤 되면 아마 자네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내가 자네 이맛배기에 총알을 쑤셔 박을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실제로 솔로네이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홉의 장막극에서는 일련의 그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무대 뒤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들은 무대 뒤에서 소리로만 혹은 등장인물들의 언어를 통해서만 전달될 따름이고, 이미 그들의 운명이나 중요한 사건들은 1막 2막에서 다 이야기가 돼서 그게 막이 내릴 때쯤 되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붙인 명칭 이름이 예정과 실현의 시작이에요. 근데 왜 이랬을까? 왜 체홉은 이미 줄거리를 관객들이 알고 있으면 재미가 없을 텐데 왜 그랬을까? 체홉은 특별히 극적인 사건을 찾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 인생에서 극적인 사건이라는 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극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극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비일상적인 사건, 절대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사건. 일단 로또 1등 당첨돼서 뭐 2, 300억 얻는 거, 그거 뭐 820만 분의 1인가 뭐 그렇다면요, 안 되거든요. 굉장히 희귀한 그런 거 극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되게 극적인 사건은 나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은 극적인 사건과 무관하게 돌아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체육은 우리들의 삶이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드라마다. 굳이 극적인 사건을 찾지 않아도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는 크고 작은 갈등들, 그리고 작은 실망의 누적이 궁극적으로는 인간관계의 파탄과 절망과 희망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게 체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극적 의도예요. 그 체홉 드라마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무지하게 웁니다. 그럼 체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사람들을 울리려고 희곡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자 하였다. 당신들의 삶을 돌아보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 그리고 지루하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체홉이 주장했던 인생관은 올바르게 잘 살자, 하라쇼, 잘 살자. 그 다음에 재미나게 살자. 그 체홉 드라마가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유심히 보고 잘 곰곰 새겨가면서 읽거나 보면 상당히 재미가 있는데, 셰익스피어나 뭐 브레이트 연극 희곡 읽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느낌도 있어요. 이유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재미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미보다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문제,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사건들,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뭐 실망 이런 게 궁극적으로 삶의 많은 본질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러한 삶을 무대 위에서 재현한 인물이 안토 파브로비치 체홉입니다.